요리사 주제에 통역을 한다고? 제대로 해내면 월급 10배, 반대라면 손목을 내놓아야 할 거야. 오명석 회장의 목소리가 서울 성북동 운정관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진혁 34세, 명문대 불어불문학과를 나왔지만 아버지의 빚 때문에 꿈을 접고 요리사로 지낸 지 10년. 과연 그의 불어 실력은 녹슬지 않았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기원드리며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4시 세상이 잠든 시간입니다. 운정관 주방에서 들리는 건 오직 칼 가는 소리뿐이죠. 쇠와 숫돌이 부딪히며 내는 날카로운 마찰음. 10년째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반복하는 의식입니다. 칼날을 45도 각도로 세우고 일정한 힘으로 밀어냅니다. 10번, 20번. 숫돌 위로 은빛 물이 흐르고 칼 끝엔 아침 햇살보다 날카로운 빛이 맺힙니다. 제 손등엔 화상 자국이 세월의 나이테처럼 새겨져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건 10년 전 이곳에 첫 출근하던 날의 것이죠. 그때도 새벽이었습니다. 명문대 불어불문학과를 갓 졸업한 제가 프랑스 유학 대신 주방 칼을 잡던 날, 사람들은 제 칼질 소리만 듣습니다. 제 마음속 비명은 듣지 못하죠. 창문 너머로 운정관 본체의 불빛이 보입니다. 고급스러운 샹들리에가 켜진 응접실, 값비싼 그림들이 걸린 복도. 그곳과 이곳 사이의 거리는 겨우 50m. 하지만 그 50m가 때론 영원처럼 느껴집니다. 제 발밑엔 낡은 운동화가 있습니다. 3년째 신고 있는 밑창이 닳아 빗물이 스며드는 신발이죠. 그곳의 화려함과 이곳의 초라함. 매일 아침 이 대조 속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진혁아, 오늘 저녁 큰손 온다. 박만춘 지배인님의 목소리가 주방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68배 나이에도 새벽같이 출근하시는 분이죠. 30년째 이 운정관을 지켜온 산증인입니다. 오성그룹 오 회장님이십니다. 프랑스에서 귀한 손님이 오신다고 하더군. 오명석 회장. 유통업계를 주름잡는 재벌입니다. 이곳 운정관의 단골 중 단골이죠. 그분이 오시는 날이면 주방은 전쟁터가 됩니다. 코스 구성은 풀코스 12품, 프랑스식으로 준비하래. 회장님 말씀이 상대가 프랑스 명품 기업 부회장이라고 하셨어. 제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프랑스. 그 단어만 들어도 가슴 한구석이 저립니다. 10년 전 24살의 저는 소르본 대학 입학 허가서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장학금까지 받았죠. 파리의 아침, 센 강변의 산책, 몽마르트 언덕의 낭만. 그 모든 게 제 것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쓰러지셨습니다. 진혁아, 미안하다. 병상에 누우신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건 3억 원의 빚. 보증을 잘못 서신 거였죠. 장례를 치르고 빚쟁이들을 마주한 날, 저는 소르본 입학 허가서를 찢었습니다. 아니, 찢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냥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죠. 지금도 그곳에 있습니다. 노란 봉투에 담긴 채로. 가장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렇게 선택한 게 요리였습니다. 불문학을 전공했지만 대학 시절 아르바이트로 레스토랑 주방에서 일한 적이 있었거든요. 셰프님이 그러셨죠. 너 손재주 좋다. 칼질 배워볼 생각 없어? 그때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저는 언어를 다루는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인생이란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결국 제가 잡은 건 펜이 아니라 칼이었죠. 10년이 흘렀습니다. 빚은 이제 1,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갚아나가고 있죠. 제 월급은 250만 원. 반은 빚을 갚고 반은 생활비로 씁니다.
저축이란 건 제 사전에 없는 단어가 된 지 오래입니다. 진여가 너 불어할 줄 안다며? 지배인님의 물음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 조금은요. 조금이라니. 저는 불어불문학과 수석 졸업생이었습니다. 델프시 최고 등급을 땄죠. 하지만 10년 동안 쓸 일이 없었습니다. 주방에서 필요한 언어는 네, 알겠습니다와 죄송합니다 뿐이니까요. 저녁 미팅에 통역사가 온다는데 혹시 모르니 너도 대기에 있어. 불어하는 요리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격이 다르다고 하시더군. 격.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돕니다. 저는 10년 동안 이곳에서 격을 배웠습니다. 음식의 격이 아니라 사람의 격을요. 주방 사람은 뒷문으로 드나들고 손님들은 정문으로 들어옵니다. 주방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손님들은 턱을 치켜듭니다. 요리사 주제에 가끔 그런 말을 듣습니다. 직접 들을 때도 있고 벽 너머로 흘러나올 때도 있죠. 처음엔 분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익숙해졌습니다. 아니, 익숙해졌다고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갑니다.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날은 충분히 섰습니다. 오늘 저녁 프랑스에서 온 손님. 그분은 제가 만든 음식을 드시겠죠. 하지만 절 보지는 못할 겁니다. 요리사는 보이지 않는 사람이니까요. 창밖이 조금씩 밝아옵니다. 곧 다른 주방 직원들이 출근할 시간입니다. 저는 조용히 앞치마 끈을 묶었습니다.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제 할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은 가슴 한구석이 두근거립니다. 프랑스. 그 단어가 10년 만에 제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예감일까요? 아니면 그저 헛된 기대일까요?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오늘 저녁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걸. 오후 5시 운전관 본체 응접실에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마지막 요리 준비를 하고 있었죠. 송로버섯을 얹은 랍스터 요리, 푸아그라를 곁들인 안심 스테이크, 그리고 디저트까지 12가지 코스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진여가 손님들 도착하신다. 주방 인터폰으로 지배인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30년을 이곳에서 일하신 분이 저렇게 긴장하시다니 오늘 손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 짐작이 갔습니다. 잠시 후 현관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명석 회장님의 우렁찬 목소리, 그리고 여성의 우아한 응답. 프랑스어였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 회장님.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10년 만에 듣는 살아있는 프랑스어. 교과서도 아니고 영화 자막도 아닌 진짜 프랑스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역시 김통역사님이 최고야.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오 회장의 만족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통역사. 이 업계에서 소문난 프랑스어 전문가죠. 저도 이름은 들어봤습니다. 삼성, 현대 같은 대기업 VIP 통역을 전담한다고 하더군요. 주방 창문 틈으로 슬쩍 응접실을 들여다봤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정장 차림의 남자가 오 회장 옆에 서 있었습니다. 김통역사였죠. 그리고 그 맞은편엔 우아한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엘레나 로랑 부회장. 프랑스 엘뷰티 그룹의 실세라고 들었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데 샤넬 트위드 재킷을 입은 모습이 한 폭의 그림 같았죠. 하지만 그 우아함 뒤로 날카로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저런 분이 진짜 협상가구나 싶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만찬 코스는 우리 운전관의 자랑입니다. 프랑스 미슐랭 셰프 출신이 만든 요리죠. 오 회장의 말을 김통역사가 전달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일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이곳 운정관에서 10년을 보낸 요리사일 뿐이죠. 하지만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방 사람은 손님 앞에 나서지 않으니까요. 1시간이 흘렀습니다. 첫 번째 요리부터 6번째 요리까지 무사히 나갔습니다. 서빙을 담당한 직원들이 주방으로 돌아올 때마다 보고했죠. 손님 반응 좋으십니다. 엘레나 부회장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음식으로는 제 할 도리를 다했으니까요. 그런데 7번째 요리가 나간 직후였습니다. 뭐라고? 지금 뭐라고 하신 거야? 오 회장의 고함 소리가 주방까지 들렸습니다. 뭔가 잘못됐습니다. 분명히 박만춘 지배인님이 황급히 응접실로 뛰어들어가셨습니다. 저도 모르게 주방문을 살짝 열고 복도로 나갔죠. 응접실 문틈으로 안을 살폈습니다. 계약 조건을 다시 검토하겠다고요? 지금 우릴 무시하는 겁니까? 오 회장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엘레나 부회장은 차분한 표정으로 뭔가 말하고 있었고 김통역사가 그 말을 전달했습니다.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시길 한국 시장에 대한 오성그룹의 이해도가 생각보다 부족하다고 판단하신답니다.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이게 지금 무슨 소리야? 우리가 얼마나 준비했는데. 오 회장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와인 잔이 흔들렸죠. 그때 박 지배인님이 조용히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진여가 큰일 났다. 무슨 일이세요? 김통역사. 저 사람 오역을 하고 있어. 예. 프랑스 쪽에서 로비를 한 것 같아. 일부러 말을 비틀어서 전하고 있어. 회장님이 성의를 보인 말들을 전부 무시하거나 다르게 통역하고 있다고. 등줄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통역사가 배신했다는 겁니까? 프랑스 기업의 돈을 받고? 그럼 엘레나 부회장님은 회장님의 진심을 하나도 못 들으신 거네요. 그렇지. 지금 협상이 완전히 꼬이고 있어. 이러다간 계약이 깨질 거야. 순간 응접실 안에서 또 다른 고함이 터졌습니다. 당신이 지금 제대로 통역하고 있는 거 맞아? 이 중요한 자리에서. 오 회장이 김통역사의 멱살을 잡으려는 순간 엘레나 부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회의는 여기서 마치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을 김통역사가 전달했습니다. 부회장님께서 오늘 회의는 이쯤에서 마무리하자고 하십니다. 뭐, 아직 디저트도 안 나왔는데? 이게 무슨... 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보다는 당혹감이 더 컸죠. 100억 원대 계약이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엘레나 부회장이 핸드백을 들었습니다. 떠나려는 겁니다. 잠깐만요. 제발 오해를 푸시죠. 오 회장이 다급하게 말했지만 김통역사는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일부러 다르게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오 회장님께서 당신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하십니다. 완전히 반대 의미였습니다. 오 회장은 계약을 살리려고 애원하고 있는데 통역사는 포기한다고 전달하고 있었던 겁니다. 박 지배인님의 손이 떨렸습니다. 진여가, 내가 저 통역사를 추천했어. 내 책임이야. 회장님께서 날 용서 안 하실 거야. 그 순간 오 회장이 돌아섰습니다. 시선이 복도에 서 있던 박 지배인님을 향했습니다. 박 지배인, 당신이 추천한 사람 아니었어. 죄송합니다, 회장님. 죄송하면 다야. 100억짜리 계약이 날아가는데. 오 회장이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60을 넘긴 노인이었지만 그 위압감은 엄청났죠. 사업가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의 아우라였습니다. 당신이 책임져. 오 회장의 손이 번쩍 들어 올려졌습니다.
박 지배인님의 뺨을 때리려는 거였습니다. 30년을 이곳에서 성실하게 일해온 그분이 저렇게 모욕을 당할 순 없었습니다. 제 몸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잠깐만요. 제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오 회장, 박 지배인님, 그리고 김통역사까지. 누구야 너? 오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일하는 강진혁입니다. 주방? 요리사가 왜 여기 나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김통역사가 제대로 통역하고 있지 않습니다. 순간 응접실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김통역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오 회장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고 박 지배인님은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뭐, 지금 무슨 소리야? 회장님께서 하신 말씀과 김통역사가 전달한 내용이 다릅니다. 저 프랑스어를 합니다. 프랑스어? 너 같은 요리사가? 오 회장의 비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야, 너 지금 농담하는 거야? 주방에서 고기나 썰던 놈이 프랑스어를 한다고? 저는 대학에서 불어불문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배운 책 속의 불어로 100억짜리 계약 통역을 하겠다고? 주변에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김통역사도 다른 직원들도 모두가 저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요리사 주제에 무슨 누군가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선을 떨구지 않았습니다. 오 회장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오 회장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비웃음에서 차갑고 날카로운 무언가로. 좋아. 내가 정말 할 수 있다면 해봐. 하지만 그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내가 해내면 월급 10배를 주지. 주변이 술렁였습니다. 제 월급이 250만 원. 10배면 2,50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망치면 오 회장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내 손목을 내놔라. 요리사한테 손목은 목숨이잖아. 그 정도 각오는 해야지.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건 도박이었습니다. 생애 가장 위험한 도박. 하지만 뒤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박 지배인님을 지켜야 했고 무엇보다 10년 동안 묻어두었던 제 자존심을 지켜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대답에 오 회장이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좋아. 들어가 봐. 저 프랑스 여자 앞에서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응접실 문이 열렸습니다. 엘레나 로랑 부회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조리복을 입은 낯선 동양인 남자가 갑자기 나타난 겁니다. 그녀의 눈빛엔 의아함이 가득했죠. 저는 조리복 단추를 하나하나 꽉 채웠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10년 만에 프랑스어를 입 밖으로 꺼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복도 뒤편에서 다른 주방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미쳤나 봐. 진짜로 하려고? 분수를 좀 지켜야지. 창피해서 어떡하려고. 차가운 시선들이 제 등을 찔렀습니다. 저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겁이 나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칼을 갈며 참아왔던 모든 순간들이 지금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던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엘레나 로랑을 향해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응접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샹들리에 불빛 아래 엘레나 로랑 부회장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호기심 반, 의구심 반이 섞인 표정이었죠. 오 회장이 팔짱을 끼고 냉소를 띤 채 말했습니다. 자, 어디 한번 해봐. 내가 정말 통역을 할 수 있는지. 뒤에서 김통역사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실패하길 바라는 눈빛이었죠. 당연했습니다.
제가 성공하면 그의 배신이 드러나는 겁니까요? 저는 엘레나 부회장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봉주르, 마담 로랑. 안녕하세요, 로랑 부회장님. 10년 만에 제 입에서 나온 프랑스어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혀가 굳어 있는 것 같았죠.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저는 강진혁이라고 합니다. 이 식당의 요리사입니다. 엘레나 부회장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조리복을 입은 동양인이 유창한 프랑스어를 구사하는 건 예상하지 못했던 모양이었죠. 부팔의 프랑스어를 하시나요? 위 마담 제 에튜디에 라 리테라티르 프랑세즈 아 리니베으시테. 네, 부회장님. 저는 대학에서 불문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미세한 변화였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경계심이 조금 풀린 거였죠. 뒤에서 오 회장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날아왔습니다. 뭐라고 하는 거야? 통역 좀 해봐. 저는 돌아서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부회장님께서 제가 프랑스어를 할 줄 아느냐고 물으셨고, 제가 대학에서 불문학을 전공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야? 지금부터 제가 회장님과 부회장님 사이의 대화를 정확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오 회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좋아, 해봐. 근데 하나라도 틀리면 그때 기억해.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엘레나 부회장을 향했습니다. 부회장님, 의사소통에 오해가 있었습니다. 오 회장님께서는 진심으로 상황을 해명하고 싶어 하십니다. 엘레나 부회장이 팔짱을 끼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신뢰하지 않는 눈빛이었지만 적어도 들을 준비는 된 것 같았습니다. 좋아요. 듣겠습니다. 저는 오 회장을 향해 말했습니다. 부회장님께서 들을 준비가 되셨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해주십시오. 오 회장이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엘레나 부회장님,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하면서 저는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단순히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십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있는 그대로 프랑스어로 옮겼습니다. 엘레나 부회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흥미롭네요. 왜냐하면 조금 전 당신의 통역사는 제게 당신이 재정적인 이유로 빨리 계약을 체결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김 통역사가 얼마나 악질적으로 오역을 했는지 확인된 겁니다. 오 회장에게 전달했습니다.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조금 전 김 통역사가 회장님께서 재정적 압박 때문에 급하게 계약하려 한다고 전달했다고 합니다. 뭐? 오 회장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그가 김 통역사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이 자식이 내가 뭘 한 거야? 김 통역사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 오 회장의 고함에 김 통역사가 황급히 응접실을 빠져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비참했죠. 하지만 동정심은 들지 않았습니다. 배신자에겐 합당한 대가였으니까요. 오 회장이 다시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부회장님께 전해줘. 내가 오성그룹을 일으킬 때부터 단 한 번도 돈 때문에 급하게 일을 처리한 적이 없다고. 나는 신뢰로 사업을 한다고 말이야. 저는 그 말을 정확하게 전달했습니다. 엘레나 부회장이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작지만 진심이 담긴 미소였죠. 이제 더 잘 이해합니다. 저는 잘못된 정보를 받았군요. 부회장님께서 이해하셨다고 하십니다. 잘못된 정보 때문에 오해가 있었다고요. 오 회장의 얼굴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그때부터 대화가 물 흐르듯 진행됐습니다. 오 회장이 한국 시장의 잠재력에 대해 이야기하면 저는 그것을 정확하게 프랑스어로 옮겼습니다. 엘레나 부회장이 프랑스 본사의 우려 사항을 말하면 저는 한국어로 전달했죠. 10년 동안 잠들어 있던 제 프랑스어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더듬거렸지만 점점 유창해졌습니다. 단어들이 자연스럽게 입에서 흘러나왔고 문장 구조가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완성됐습니다. 대학 시절 파리 유학을 꿈꾸며 밤새워 공부했던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소르본 도서관에서 빌렸던 책들, 프랑스 영화를 자막 없이 보며 익혔던 표현들, 프랑스인 교수님과 나눴던 대화들, 그 모든 게 헛되지 않았습니다. 30분이 흘렀습니다. 엘레나 부회장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오 회장님,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요? 네. 이 젊은 통역사 덕분에 당신의 비전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감명받았어요.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제 통역 덕분에 회장님의 비전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었고 감명받았다고 하십니다. 오 회장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죠. 그래서 엘레나 부회장이 계속했습니다. 계약을 재검토하고 싶습니다. 아니, 사실 더 개선하고 싶습니다. 더 유리한 조건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저는 그 말을 전달하는 순간 제 목소리가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부회장님께서 계약을 재검토하되 더 좋은 조건으로 개선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오 회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말입니까? 그의 목소리에 기쁨이 담겼습니다. 엘레나 부회장도 일어서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네. 우리가 함께 멋진 것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눴습니다. 100억 원대 계약이 살아난 순간이었습니다. 응접실 문 밖에서 박 지배인님과 다른 직원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모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오 회장이 악수를 마치고 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놀라움, 당혹감, 그리고 무언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듯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너 정말 해냈네. 감사합니다. 월급 10배. 약속은 지킬 거야.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짜 해냈어. 믿을 수가 없네. 하지만 그 웅성거림 속에서도 차가운 시선들이 느껴졌습니다. 요리사 주제에 잘난 척하네. 운이 좋았을 뿐이지. 이제 우리 무시하려나. 저는 그 말들을 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엘레나 부회장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강 선생님, 불문학을 공부하셨다고요? 네, 부회장님. 요리사로 일하시다니 아깝네요. 그 프랑스어 실력이면 훨씬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텐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10년 동안 아무도 제게 그런 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아깝다고,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회장님. 하지만 요리도 하나의 언어입니다. 저는 제 음식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엘레나 부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멋진 철학이네요. 오 회장이 끼어들었습니다. 뭐라고 하는 거야? 부회장님께서 제 프랑스어 실력이 요리사로 일하기엔 아깝다고 하셨습니다. 오 회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어? 요리도 하나의 언어라고, 음식으로 사람들과 소통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 회장이 잠시 말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요리사 주제에 말은 그럴듯하게 하네. 그 말 속에 담긴 멸시를 느꼈습니다.
제가 계약을 살렸음에도, 제가 그의 체면을 지켜주었음에도 저는 여전히 요리사 주제였습니다. 주방으로 돌아오는 길, 복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까까지 웅성거리던 직원들은 모두 사라졌죠. 축하해주는 사람도, 격려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는 혼자 주방문을 열었습니다. 칼이 도마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아침에 갈아둔 그 칼이었죠. 손을 떨며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10년 동안 이 칼로 수없이 많은 재료를 썰었습니다. 고기를, 야채를, 생선을 묵묵히 말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늘 처음으로 저는 보이는 곳에 섰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가 무엇일지 아직 몰랐습니다. 창밖이 어두웠습니다. 밤 10시가 넘었죠. 저는 조리복을 벗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해냈구나. 10년 동안 묻어두었던 프랑스어로 100억 원짜리 계약을 살려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요리사 주제에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들에게 주제를 지켜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방 창문 너머로 본체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곳에서 오 회장과 엘레나 부회장이 계약서에 서명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만든 기회였지만 제가 없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칼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저는 이곳에서 이 칼을 들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하지만 오늘 밤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제 언어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걸. 그게 프랑스어든 요리든. 그리고 언젠가 저도 제 인생을 바꿀 수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을.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계약서 초안이 오갔고 양측 변호사들이 조항을 검토했습니다. 순조로워 보였죠. 오 회장은 만족스러워했고 엘레나 부회장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협상은 이제부터라는 걸.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다시 운전관 응접실에 모두가 모였습니다. 오 회장, 엘레나 부회장, 양측 변호사들, 그리고 저. 계약 최종 확정을 위한 자리였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통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오 회장이 직접 요청한 거였죠. 강 요리사, 아니, 강 통역사. 내가 다시 해줘. 이번엔 실수 없이. 여전히 강 통역사가 아닌 강 요리사로 부르면서도 통역은 맡기는 아이러니였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한 시간은 순탄했습니다. 계약 금액, 납품 일정, 유통 경로, 모든 게 합의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조항에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엘레나 부회장이 서류를 넘기다 말고 입을 열었습니다. 오 회장님, 명확히 해야 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부회장님께서 명확히 할 사항이 있다고 하십니다. 뭔데요? 기술 이전에 관한 것입니다. 파리 본사에서는 핵심 기술 일부를 한국으로 이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정확히 전달했습니다. 오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기술 이전? 그건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초기 논의에서 기술 이전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부회장님. 엘레나 부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 이사회의 필수 조건이 되었습니다. 이것 없이는 계약이 승인될 수 없습니다. 제 입이 말랐습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이것이 이사회의 필수 조건이 되었고 이것 없이는 계약 승인이 불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오 회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지금까지 그런 얘기 한마디도 없었잖아.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얼굴이 붉어지더니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습니다. 기술 이전이라니. 그건 우리 회사 핵심 노하우야. 그걸 넘기라고? 지금 장난해? 욕설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X 같은 경우가 어딨어. 사흘 전까지만 해도 다 좋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이딴 조건을 들이밀어?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 분노를 어떻게 전달해야 할까요? 하지만 전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응접실 문이 열리더니 김 통역사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통역하겠습니다. 그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오 회장 옆에 섰습니다. 김 통역사? 너 쫓겨난 거 아니었어? 회장님, 제가 프랑스 쪽과 다시 대화를 나눴습니다. 오해를 풀었고요. 부회장님께서도 제 통역을 다시 원하신다고 하더군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엘레나 부회장의 표정을 보니 알 수 있었죠. 그녀는 김 통역사를 보는 순간 미세하게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김 통역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프랑스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랑 부회장님, 오 회장님께서 이 새로운 조건에 매우 불만족스러워 하십니다. 받아들일 수 없고 무례하다고 하십니다. 일견 정확한 통역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프랑스어 뉘앙스가 필요 이상으로 공격적이었습니다. 이르에스페크뚜라는 단어를 강조한 방식, 메콩땅을 말할 때의 어조. 엘레나 부회장의 표정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오 회장이 계속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도대체 뭘 믿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계약서에도 없던 조건을. 김 통역사가 다시 통역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당신이 그를 속이려 한다고 그것이 그의 회사에 대한 모욕이라고 하십니다. 오 회장은 그런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분노는 했지만 엘레나 부회장을 직접적으로 비난하지는 않았죠. 김 통역사가 또다시 왜곡하고 있었습니다. 엘레나 부회장이 일어섰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 오 회장님께서 우리가 그를 속이려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논의를 계속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녀가 핸드백을 집어들었습니다. 계약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아니, 하얗게 비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었습니다. 10년 전 아버지의 병상이 떠올랐습니다. 진여가 산소호흡기를 끼신 아버지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다. 아버지가 널 파리로 못 보내게 됐구나.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하지만 기억해라. 기술은 배신해도 내 머릿속 지식은 절대 널 배신하지 않는다. 내가 공부한 것, 내가 배운 것, 그건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 그날 밤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빚을 갚기 위해 운정관 주방에 들어온 첫날이 떠올랐습니다. 새벽 4시에 출근해서 밤 11시에 퇴근했습니다. 손은 칼에 베이고 화상을 입었죠. 몸은 녹초가 되었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라디오를 켰습니다. 프랑스 국제방송 RFI. 매일 밤 낡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프랑스어를 들으며 잠들었습니다. 파리의 최신 소식에 따르면 그 목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지 못한 그곳의 이야기를 들으며 포기한 꿈을 떠올리며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방 조리대 구석에 작은 노트를 두고 라디오에서 들은 새로운 단어를 적었습니다. 격변, 회복력, 희망, 하루에 5개씩, 10년이면 계산해 봤습니다. 18,000개가 넘는 단어였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주방 동료들도 박 지배인님도 오 회장도 칼을 가는 요리사가 매일 밤 프랑스어를 공부한다는 걸 포기한 게 아니었습니다. 묻어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묻어둔 씨앗이 지금 싹을 틀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엘레나 부회장이 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오 회장은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 김통역사는 음흉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제 발이 움직였습니다. 잠깐만요, 부회장님. 제 목소리가 응접실에 울렸습니다. 엘레나 부회장이 멈춰섰습니다. 돌아보며 저를 바라봤죠. 저는 김통역사를 가로막고 그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부회장님, 매우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무엇입니까?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대학 시절 프랑스 귀족 사회의 언어를 연구했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소르본 교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격식의 언어. 단순히 문법이 정확한 게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고 품위를 지키는 프랑스 상류층의 화법. 저는 가장 우아하고 정중한 불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사님, 이 유감스러운 혼란에 대해 가장 겸손한 사과를 드리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단순한 부회장님이 아니라 격식을 갖춘 호칭이었습니다. 엘레나 부회장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녀도 알아챘습니다. 제가 구사하는 프랑스어의 수준이 달라졌다는 걸. 당신께 제공된 통역은 회장님의 진정한 감정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김통역사가 끼어들려 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 회장님께서는 당신이 그를 속이려 한다고 제안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의 좌절감은 오직 이전에 언급되지 않았던 새로운 조건에 대한 놀라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엘레나 부회장이 팔짱을 풀고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계속하세요. 그분께서는 이 사회의 요구사항이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완벽히 이해하십니다. 그러나 적절한 답변을 준비할 수 있도록 더 일찍 통보받았다면 감사했을 것입니다. 오 회장이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뭐라고 하는 거야? 저는 한국어로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회장님의 진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부회장님을 비난한 것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조건에 놀라셨을 뿐이라고요. 그래. 맞아. 그게 내 말이었어. 저는 다시 엘레나 부회장을 향했습니다. 부회장님, 오 회장님께서는 당신의 입장과 귀사 이사회를 깊이 존중하십니다. 양측을 만족시킬 해결책을 진심으로 찾고 싶어 하십니다. 엘레나 부회장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당신의 프랑스어는 놀랍습니다. 강 선생님. 조금 전과는 매우 다르네요. 감사합니다, 부회장님. 저는 단지 적절한 뉘앙스를 전달하려 노력할 뿐입니다. 그녀가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좋습니다. 논의를 재개하죠. 저는 오 회장에게 전달했습니다. 부회장님께서 다시 대화하자고 하십니다. 오 회장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의가 재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김통역사가 아니라 제가 모든 대화를 주도했습니다. 기술 이전 문제는 복잡했습니다. 양측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입장이었죠. 하지만 저는 단순히 말을 옮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양측의 진심을 이해하고 그것을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했습니다. 부회장님, 오 회장님께서 절충안을 제안하십니다. 점진적인 기술 이전과 팀 간 공동 교육입니다. 흥미롭네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2시간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계약서에 서명이 들어갔습니다. 100억 원대 계약이 완성된 순간이었습니다. 엘레나 부회장이 일어서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강 선생님, 당신 없이는 이 합의가 불가능했을 겁니다. 영광입니다, 부회장님. 오 회장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김통역사는 창백한 얼굴로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응접실을 빠져나갔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떠난 후 박 지배인님이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진여가 고맙다. 별 말씀을요.
너 덕분에 내 목숨을 건졌어. 회장님께 얼마나 혼날 뻔했는지 모른다.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지배인님이 제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넌 이제 요리사가 아니야. 진짜 통역사지.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이 되면 저는 다시 주방으로 돌아갈 거라는 걸. 칼을 들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제자리로 돌아갈 거라는 걸. 10년의 암흑이 빛을 발한 순간이었지만 그 빛은 오래가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오늘만큼은 제가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었으니까요. 아버지의 말씀이 옳았습니다. 머릿속 지식은 절대 저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가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양측 변호사들이 최종 검토를 마쳤고 이제 서명만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응접실 안 분위기는 여전히 무겁고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기술 이전 조건에 합의는 했지만 감정의 골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엘레나 부회장이 펜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습니다. 뭔가 망설이고 있었죠. 오 회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계약은 성사되었지만 그의 얼굴엔 석연치 않은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박 지배인님이 조용히 응접실로 들어오셨습니다. 회장님, 진혁이가 준비한 특별 요리를 올려도 될까요? 특별 요리? 네. 오늘을 기념하는 의미로 신선로를 준비했습니다. 신선로.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우리의 전통 음식이었습니다. 가운데 화로를 두고 그 주변에 여러 재료를 담아 함께 끓여 먹는 요리였죠. 사실 제가 준비한 건 아니었습니다. 박 지배인님께서 오늘 아침 제게 부탁하셨던 겁니다. 진혁아, 오늘 협상이 잘 끝나면 신선로를 올리자. 화합의 의미로. 저는 새벽부터 준비했습니다. 소고기, 전복, 표고버섯, 은행, 잣 각종 채소들. 하나하나 정성껏 손질했죠. 곧 서빙 직원이 신선로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가운데 화롯불이 타오르는 녹그릇. 그 주변으로 형형색색의 재료들이 아름답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엘레나 부회장의 눈이 빛났습니다. 아름답네요. 이게 무엇입니까? 저는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회장님, 이것은 신선로라고 불리는 한국 전통 요리입니다. 이름의 뜻은 신선들의 화로입니다. 신선들의 화로. 참 시적이네요. 네, 부회장님. 하지만 이 요리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이름에 있지 않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럼 어디에? 저는 신선로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부회장님. 가운데 불이 있습니다. 주변엔 다양한 재료들이 있죠. 고기, 해산물, 채소, 견과류. 각각 다릅니다. 어떤 것은 땅에서, 어떤 것은 바다에서 왔습니다. 어떤 것은 부드럽고 어떤 것은 아삭합니다. 엘레나 부회장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제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것들이 이 육수 안에서 이 중앙의 불을 중심으로 만날 때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오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분은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엘레나 부회장을 향했습니다. 새로운 무언가를 창조합니다. 어떤 재료도 혼자서는 만들 수 없는 것을요. 이것이 조화입니다, 부회장님. 우리가 한국어로 화라고 부르는 것이죠. 엘레나 부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진짜 하고 싶은 말을 할 차례였습니다. 부회장님, 오 회장님은 단순한 사업가가 아닙니다. 오 회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죠. 그분은 이 중앙의 불과 같습니다. 한국 시장에서 조화를 만들어내는데 평생을 바치셨습니다. 때때로 이 불은 너무 강렬해 보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세게 타오르는 것처럼 보이죠. 엘레나 부회장이 오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 불 없이는 아무것도 변화할 수 없습니다. 이 열정 없이는 조화도 불가능합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오늘 그분께서 좌절감을 표현하셨을 때 그것은 당신을 향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토록 원하는 조화를 만들어내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이의 아픔이었습니다. 오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제가 그분을 대신해서 하고 있는 말들, 그분이 평생 입 밖에 내지 못했던 말들이었습니다. 그분은 귀사와 귀사의 문화, 귀사의 비전을 깊이 존중하십니다. 단순히 계약을 찾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무언가를 함께 만들어갈 진정한 파트너를 찾고 계십니다. 엘레나 부회장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부회장님, 프랑스에서 온 이 귀한 재료들과 같습니다. 세련되고 우아하며 위대한 전통을 지닌 당신들이 이 중앙의 불을 중심으로 탁월함을 향한 이 공유된 열정을 중심으로 만날 때 저는 신선로를 가리켰습니다. 이미 재료들이 육수 속에서 어우러지고 있었습니다. 한국도 프랑스도 혼자서는 만들 수 없는 무언가를 창조하실 겁니다. 새로운 조화, 새로운 걸작을요. 응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엘레나 부회장이 한참 동안 신선로를 바라봤습니다. 화롯불이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죠. 그리고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진심 어린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몽슈와 강, 위임 마담, 당신은 단순히 단어만 옮기는 게 아니군요. 영혼을 번역하시는군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당신은 제게 오 회장님께서 하시는 말뿐만 아니라 그분이 진정 누구인지를 이해하게 해주셨습니다. 엘레나 부회장이 오 회장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 회장님 사과드립니다. 당신의 열정을 잘못 판단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전달했습니다. 부회장님께서 사과하신다고 합니다. 회장님의 열정을 잘못 이해했다고요. 오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내가 너무 급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 진심을 프랑스어로 옮겼습니다. 아닙니다, 부회장님. 오 회장님께서 너무 성급하셨다고 하십니다. 자신의 감정을 더 잘 전달했어야 했다고요. 엘레나 부회장이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떠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오 회장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럼 이 조화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오 회장이 일어나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악수는 길었습니다. 단순한 비즈니스 악수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파트너십의 시작이었죠. 엘레나 부회장이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저함 없이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오 회장도 서명했습니다. 100억 원대 계약이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환호나 박수는 없었습니다. 응접실에 고요한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오 회장이 멍하니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놀라움, 감사, 그리고 부끄러움 같은 것이 섞여 있었죠. 강 요리사. 네, 회장님. 아니, 강 통역사. 처음으로 요리사가 아닌 통역사로 불렀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았지? 회장님께서 오늘 만찬을 위해 주문하신 재료들을 보고 알았습니다. 재료? 최고급 한우, 제주산 전복, 송이버섯, 모두 한국의 최고 식재료들이었습니다. 오 회장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회장님께서는 프랑스 손님이시니 프랑스 요리를 원하실 줄 알았는데 한국 전통 음식을 고집하셨죠. 그게 회장님의 진심이었습니다. 한국의 가치를 보여드리고 싶으셨던 거죠. 오 회장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협상 과정에서도
회장님께서는 한 번도 가격을 먼저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품질과 신뢰를 먼저 말씀하셨죠. 그게 회장님의 사업 철학이자 인생 철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오 회장이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70이 넘은 노인의 얼굴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는 평생 말을 못하고 살았어. 회장님, 어릴 적 가난해서 제대로 교육도 못 받았지. 맨손으로 사업을 시작했고 욕도 많이 먹었어. 교양 없는 사업가, 돈만 아는 속물이라고.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더 큰 소리를 내야 했어. 안 그러면 무시당하니까. 하지만 내 진심은 한 번도 제대로 전달한 적이 없었어. 회장님께서는 충분히 훌륭하십니다. 아니야. 오늘 너를 보기 전까지 난 말의 힘을 몰랐어. 내가 한 게 뭐야? 그냥 통역을 했잖아. 근데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 오 회장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요리사 주제에 라고 했던 거 미안하다. 응접실 문 밖에서 박 지배인님이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고 계셨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복도에 서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까 저를 비웃던 주방 직원들, 수군거리던 서빙 직원들, 그들의 얼굴엔 부끄러움과 존경이 섞인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한 직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진혁 선배님.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너무 편견을 가졌습니다. 요리사라고 무시했던 거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박 지배인님이 다가오셨습니다. 진혁아. 네, 지배인님.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 넘게 이곳에서 일했지만 오늘처럼 감동받은 적은 없었어. 내가 한 일은 단순히 계약을 성사시킨 게 아니야. 그럼요. 사람의 마음을 연결했어. 편견의 벽을 무너뜨렸고, 그게 진짜 통역이지. 엘레나 부회장이 신선로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맛봤습니다. 맛있네요. 정말 조화로워요. 그녀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강 선생님, 언젠가 프랑스에 오시면 연락 주세요. 우리나라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메르시 볶음 마담.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회장님.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떠났습니다. 주방으로 돌아오는 길, 복도가 더 이상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칼이 여전히 도마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칼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것은 단지 음식을 자르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도 제 언어였습니다. 맛으로 말하는 언어. 그리고 저는 두 가지 언어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주방의 언어와 세상의 언어. 오늘 그 두 언어가 하나로 만났습니다.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신선로처럼 창밖에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도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운전가는 여전히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새벽이면 주방에 불이 켜지고 칼 가는 소리가 울려 퍼졌죠. 하지만 무언가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진혁 선배님, 커피 한 잔 드릴까요? 선배님, 오늘 식단표 확인 부탁드립니다. 존댓말을 쓰고 눈을 마주치고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요리사 주제라고 수군거리던 그들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그들이 저를 보는 눈이 달라졌을 뿐이죠. 그날 오후 박 지배인님이 주방으로 오셨습니다. 진혁아, 회장님 사무실로 올라가 봐. 무슨 일이신가요? 가보면 알아. 좋은 소식일 거야. 오성그룹 본사 사무실은
운정관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고층 빌딩 최상층, 오 회장의 집무실이었죠. 처음 가보는 곳이었습니다. 주방 사람이 본사 사무실에 갈 일은 없었으니까요. 비서가 안내해 준 곳은 넓고 화려한 방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죠. 오 회장이 책상 뒤에 앉아 계셨습니다. 왔나, 강 팀장. 팀장. 낯선 호칭이었습니다. 회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앉아. 할 얘기가 있어. 저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오 회장이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열어봐. 봉투 안에는 계약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글로벌 전략 고문 임명장, 그리고 그 아래 급여 명세서, 월 2,500만 원. 제 월급의 정확히 10배였습니다. 회장님, 이건 약속했잖아. 해내면 10배를 준다고. 난 약속은 지키는 사람이야. 하지만 저는 내가 뭐 요리사라서 못 받겠다고? 오 회장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강진혁, 내가 봤어. 내가 얼마나 피땀 흘려 공부했는지. 10년 동안 주방에서 칼질하면서도 프랑스어를 놓지 않았다는 거. 어떻게 박 지배인한테 들었지. 내가 매일 밤 라디오 듣고 단어장 만들고 혼자 중얼거리면서 공부했다고. 오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나도 그랬어. 어릴 때 공부를 못해서 평생 콤플렉스였지. 그래서 더 큰 소리로 살았어. 안 그러면 무시당하니까. 그가 서울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근데 너를 보면서 깨달았어.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큰 소리 칠 필요가 없다는 걸. 그냥 보여주면 되더라고. 회장님, 이 자리 받아. 내가 받을 자격이 충분해.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감사하지만 저는 주방에 있고 싶습니다. 오 회장이 돌아봤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죠. 뭐, 저는 돈 때문에 통역한 게 아닙니다. 그럼 뭐 때문에? 제 존재를 증명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오 회장이 저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10년 동안 저는 투명 인간이었습니다. 요리사 주제라는 말을 들으며 살았죠. 제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제 생각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통역을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말할 수 있다는 걸, 제 언어가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저는 일어서서 오 회장 앞에 섰습니다. 그걸 증명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요리사도 생각하고 공부하고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요. 오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근데 왜 주방으로 돌아가려고 해? 이제 더 큰 무대가 있잖아. 저는 요리사입니다, 회장님. 그게 제 정체성이에요. 통역은 제가 가진 도구일 뿐이고요. 도구? 네. 칼처럼요. 불어도 제겐 하나의 도구입니다. 사람과 소통하는. 오 회장이 한참 저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참 별난 녀석이네. 2,500을 차버리다니. 죄송합니다. 아니야. 오히려 좋아. 그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자. 직책은 받되 주방에 계속 있어. 필요할 때만 통역하고. 어때? 회장님. 그리고 월급은 500만 원. 2배로 올려줄게. 그 정도면 받을 수 있지? 저는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고맙긴. 내가 고맙지. 오 회장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시간 있나? 네. 운정관으로 가자. 같이 한잔하자고. 그날 밤 오 회장이 운정관 주방으로 내려왔습니다. 70이 넘은 재벌 회장이 주방에 온 건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놀란 표정으로 일어섰죠. 다들 편하게 있어.
나 오늘 그냥 손님으로 왔어. 오 회장이 제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소주 있나? 네, 있습니다. 저는 냉장고에서 소주 한 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2개의 소주잔을 놓았죠. 오 회장이 직접 따랐습니다. 투박한 손으로 서툴게. 강 팀장. 네, 회장님. 아니, 오늘은 진혁이라고 불러도 되겠나? 네. 진혁아. 미안하다. 소주잔을 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요리사 주제에. 그런 말한 거 정말 미안해. 괜찮습니다, 회장님.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나는 내 꿈을 짓밟았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도 모르고. 오 회장이 소주를 들이켰습니다. 나도 가난뱅이 출신이야. 중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지. 그래서 평생 무시당했어. 속물이다. 교양 없다. 그런 소리 들으면서 살았어. 회장님. 근데 내가 너한테 똑같이 했더라고. 주방 사람이라고 요리사라고 무시했잖아. 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내가 눈이 멀어서 보석을 돌멩이로 봤어. 진짜 미안하다. 저는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저도 감사합니다. 회장님께서 기회를 주셨으니까요. 무슨 기회? 저를 시험하셨잖아요. 해내면 10배를 준다고. 그 말이 없었으면 저는 평생 주방에만 있었을 겁니다. 2잔이 부딪혔습니다. 청량한 소리가 주방에 울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평소처럼 주방에 나왔습니다. 칼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익숙한 소리, 익숙한 감촉. 조리대 구석에 놓인 낡은 프랑스어 사전이 보였습니다. 10년 전 샀던 책이었죠. 표지가 너덜너덜하고 페이지마다 밑줄이 쳐져 있었습니다. 그 옆에 아버지의 유품인 만년필이 있었습니다. 진혁아, 이 펜으로 내 꿈을 써내려 가거라. 아버지가 제 대학 입학 선물로 주셨던 만년필이었습니다. 한 번도 쓰지 못했죠. 프랑스에 가면 쓰려고 아껴뒀는데 결국 기회가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꿈은 장소가 아니라 마음속에 있다는 걸. 파리에 가지 못해도 저는 프랑스어를 썼습니다. 유학을 못 가도 저는 공부했습니다. 무대에 서지 못해도 제 목소리를 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달이 지고 있었습니다. 성북동 하늘에 희미하게 남은 달빛. 그 빛이 주방 창문으로 스며들어 칼날을 비쳤습니다. 10년 동안 갈고 닦은 칼날이 은빛으로 빛났습니다. 늦은 때는 없습니다. 당신이 묵묵히 갈아온 그 칼날이 빛을 발할 날은 반드시 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흘린 땀방울이 헛되지 않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밤의 공부가 쓸모없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에서, 당신이 하고 있는 그 일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언젠가 그 성실함이, 그 진심이 세상을 움직일 것입니다. 저처럼, 운정관 주방에서 10년을 보낸 요리사처럼. 새벽달이 완전히 지고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칼을 내려놓고 조리복 단추를 채웠습니다. 오늘도 음식을 만들 것입니다. 맛으로 사람들에게 말을 걸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언어로도 마음을 전할 것입니다. 저는 강진혁입니다. 요리사이자 통역사입니다. 칼과 언어, 2가지 도구로 세상과 소통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투명 인간이 아닙니다. 성북동 새벽하늘 아래에서 저는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당신의 새벽은 반드시 옵니다.